자, 2020년 7월 9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들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시장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로보로보,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 명문제약 이렇게 세 종목 차트 분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방송이 없는 날이니까요. 월요일날 또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일단 로보로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로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로봇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로봇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 거고, 오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항상 로보로보가 대장을 하고 그 뒤에 로보티즈하고 그 다음에 로보스타가 따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오늘은 로보티즈가 대장을 좀 했어요. 로보티즈는 차트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오늘이 정말 맥점의 한 자리였는데 지지라인 딱 밟고 반등하는 그림이었는데 제 거는 안 주고 갔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로보로보는 들고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자, 뭐 어찌됐든 이 누딜 산업에 로봇도 좀 로봇 관련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또 로봇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죠? 요날이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의 고점을 찍었던 자리고, 그게 7,120원짜리, 기존의 전고점이 7,260원. 즉 기존의 고점 자리를 현재 주가는 뭐하는 자리? 매물을 소화하는 자리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림이에요. 사실 보면 기존의 고점이 나오기 전에 고점이 하나 있어요. 어디? 요 자리. 그리고 몸통 자리는 어디? 요 자리. 자, 요렇게만 보면 요때 고점은 아직 넘어서진 못했지만, 그래도 첫 번째 고점을 넘어선 위에서 뭐하고 있다?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몸통을 계속 만드는 자리를 확인을 해보면, 몸통을 만드는 자리가 요 자리였다가 지금 요 자리까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럼 즉 요 자리를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여기는 누구 땅? 매수 우위 땅.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전쟁터. 여기는 매도 땅인 거예요. 지금 매도 우위 땅. 그죠? 요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즉 주가를 올려놓고 이쪽까지 이 매수 진을 펼쳤다가 결국 한번 후퇴를 했어요. 밀었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난 거지. 밀렸다가 뒤로 후진했다가 여기서 이 다시 진을 재구성해서 치고 올린 거예요. 올렸다가 살짝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요런 그림이죠.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락에 A파, B파, C파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제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구름대를 뚫고 올라와서 고점을 만들어 놓고 구름대와의 이격을 많이 벌렸을 때는 뭐하는?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지금의 자리가 어디? 구름대 상단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빵. 그죠? 제가 항상 이 최근이든 언제든 주식을 강의하면서 많이 급등했던 자리에 대한 종목이 이 자리에서는 하락 아니면 횡보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 그런 횡보가 나오면서 뭘 기다려야 된다? 구름대를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정석 같은 그림이에요, 얘는. 그죠?
구름대를 이제 밟고 이 구름대 밑으로만 깨지지 않는 그림만 나타난다면 주가는 한 차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여기까지 올라와서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이 위에서 올렸다가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면 한 번은 확인을 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못해도 7260원은 확인을 하겠다. 아니면 이번엔 뚫고 올라갈 거야 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도 이 주가가 한 번, 두 번 나오고 이게 버티려고 하다가 이 위에서 버티려고 하다가 코로나 영향으로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여기까지는 사실 없는 주식이에요. 그냥 떨어져서 버티다가 올라와서 다시 한 차례 슈팅이 나오면 봉이 3개가 완성이 된다는 거. 그 뒤에 죽어도 죽더라도. 이해되시죠? 자, 주봉이나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보더라도 그림이 요런 이제 그림이죠. 이 위로 첫 쌍 만들어 놓고 계속 윗꼬리 달면서 고점을 높이다가 결국에는 이 고점이 낮아졌어요. 여기서 요 자리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이번 주에 돌파를 한 거예요. 거래량이 더 들어오면서.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던 추세가 꺾였다가 다시 올려놓는 척 했다가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A, B, C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 밑에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제는 이 고점만 위로 넘겨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돼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그럼 그 다음이 한 차례 더 이 위를 확인하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개념으로 지켜보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어찌됐든 몸통을 잡아먹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다음에는 요 자리까지 몸통을 한번 만들 수 있겠죠. 이 다음 주가 됐든 혹여나 내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런 식으로 몸통을 하나씩 잡아먹으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 그럼 일자적으로 7,000원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한 10%가 넘어가죠. 13%, 15%는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 높기는 하지만 높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자리다. 대신 아직 이 매물이 이 정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장중 흐름만 보더라도 뜬금없이 이 횡보했던 자리를 뚫고 올라서니까 거래량이 빵 들어오면서 빵 하고 쳐 올려놓고 여기서 1분 만에 확 밀어버리죠. 빵 올려놓고 여기서 1분 만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미는 거네요. 확 하고 한 3% 4%를 쫙 밀어버려요. 2, 3% 올려놓고 또 3% 쫙 밀어버리고. 그죠? 아직은 매물 소화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겁을 줄 수도 있는 자리대죠. 고점이니까 먹고 튀는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모양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림인 거고, 뭐 월봉을 보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기존에 음봉이 나왔던 이 자리도 지금 메꾼 거예요. 아직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쵸? 그럼 한 번 더 치고 올리면서 이 음봉의 몸통까지는 한번 감쌀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에요. 판단을 하는 기준이에요. 조금 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당연히 있다. 못해도 7,000원에서 7,200원까지는 한 번은 가도 무방하다,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놔두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저는 끌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슈팅 나오면 6,400원 이후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려앉아서 6,100원대 밑으로 혹은 6,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또 소량씩 사요. 저는 계속 평단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계속 사요. 그러면서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무너지더라도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노복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언택트 사회고
또 지금 현재 기본 소득이 어떻게 보면 알바비라고 하죠. 최저임금이 올해인가요? 내년인가 1만 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8,400 얼마인가 8,600 얼마에서 한 16% 정도가 상승을 껑충 하는 내용이 되는 건데, 회사 직원들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뭐 기본 소득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영업자들 기준으로는 만약에 이 최저 소득이 1만 원대 시대가 오면 알바를 2명 쓸 거 1명밖에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문 받는 것만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카운터에 뭐 주인이 앉아 있든 아르바이트생이 앉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고 기본 소득까지 올라가면 키오스크를 쓸 거라는 기준이죠. 뭐 로보로보가 키오스크 관련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기계인 거고, 이 기계 나중에 마지막 꿈은 로봇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 알바 같은 경우도 뭐 설거지하는 로봇, 뭐 공장에서 뭘 물품 계속 찍어내는 로봇, 그런 식으로 로봇 산업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 산업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꼭 해당이 없더라도 회사 이름 자체가 로보로보, 매장들 키오스크 많이 들어 쓰고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예전에 어떤 것처럼 인바디처럼. 인바디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엄청난 매출을 올렸어요. 헬스장, 병원, 기타 등등의 인바디라는 이 장비 자체가 안 들어간 데가 없다고요. 그만큼 먹고 살만해지니까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죠?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매출은 상승이 없어요. 왜?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교체하는, 혹은 이제 신상이 나와서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 되었을 때만 교체하는 그런 기준인 거예요.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예전에 핸드폰으로 삼성전자가 엄청난 매출을 올렸어요. 계속 발전을 해요. 핸드폰이 뭐 노트 1, 2, 3, 4, 5, 6, 7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지만 이 핸드폰에 대한 매출은 크게 상장하지 않아요. 예전 2G에서 3G로 넘어갈 때, 혹은 3G에서 4G 넘어갈 때, 4G에서 5G 넘어갈 때는 크게 이동이 안 된다고. 말 그대로 2G에서 3G, 3G에서 4G 넘어갈 때가 이 핸드폰의 기지국이든 아니면 인터넷 체계, 뭐 카카오톡, 뭐 기타 등등이 나오면서 이 2G 폰으로는 4G를 못 쓰는구나 라고 해서 핸드폰을 교체하는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삼성전자가 찍었던 거고, 그 뒤로는 4G, 그러니까 노트 5나 노트 10이나 별 차이 없어요. 전화되는 거 똑같고 인터넷 되는 거 다 돼요. 좀 느리냐 빠르냐 차이인 거지. 되는 게 똑같이 된다고. 그렇다면 그런 개념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으로서는 이 키오스크 관련주, 로보로보는 아니지만 뭐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좀 잘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키오스크 관련주가 꾸준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이 매장에 아르바이트생, 정말 잘 되는 매장 아닌 이상은 아르바이트생이 1명 아니면 2명 이상 없습니다. 사장이 옛날처럼 놀지 않아요. 신문 쳐보고 뭐 집에 가서 딴짓하고 하지 않아요. 나와서 일하지. 왜? 그만큼 최저임금이 올라갔고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되니까 밖에 나와서 먹는 사람이 드무니까 배달하시는 분들만 떼돈을 벌고 계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키오스크 관련주가 올라갈 거고, 뭐 나중에 삼성전자도 이제 듀얼폰, 뭐 이렇게 폴더블 폰이 확연히 보급이 되면 그때서는 실적이 상당히 매출이 오를 수가 있어요. 왜? 지금의 핸드폰하고는 전혀 별개의 폰이 되니까. 모양새부터가.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찌됐든 이 로보로보라는 종목도 오늘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맞고 밀리긴 했지만, 이 삼각 수렴이 끝나고 나면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위로 갈 확률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또 13일날 뉴딜 발표가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 이번에 파동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주춤하면 그때는 물량을 거진 다 정리하고 한 번 더 내려온 뒤에 장기 투자를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슬슬 이격도가 조금씩 벌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랑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무조건 고가에서 나는 팔 거야 라는 기준보다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정리하는 관점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고 로보로보는 대응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너무 정석인 차트라서. 그죠? 두 번째 두산 퓨얼셀. 참 상당히 잘 가고 있죠. 이제 두산 솔루스는 매각이 거진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퓨얼셀을 파네 마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6% 정도 상승을 했네요. 두산 퓨어셀 우선주 1B, 2B보다 훨씬 그림은 이쁘게 끝났네요. 저는 1B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정리를 했는데 시간에서도 또 얘가 또 상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뭔가 또 얘도 가까워지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일단 월봉을 보면 주가가 이 큰 봉에서 바닥을 잡고 거기에 중간값을 잡고 거기에 또 중간에 중간값을 잡고 중간에 중간값을 잡았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요 밑에까지도 아직 내려가지 않고 반등을 했어요. 대신 이 월봉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 봉이 쭉 끌어당겼는데 음봉으로 이번 달이 끝나면 다음 달은 무조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월봉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 주봉 개념으로 보면 주봉에서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양봉의 중간값, 잠깐만요, 이 양봉의 중간값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다. 그쵸? 상승할 수 있고 1차적으로 여기 몸통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이 윗꼬리를 확인하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자리를 오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고 그 전에 1차적인 고점이 하나 있죠. 33,600원. 그럼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다시 37,500원을 향해 간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일봉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기가 최근에 거래량 터졌던 자리, 그 다음날 윗꼬리가 달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준을 좀 만들어주고 몸통이 계속 부비부비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타나다가, 그죠? 요런 그림이 나타나다가 오늘 이 자리를 좀 돌리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럼 1차적으로 얘는 최종적으로 손절을 꼭 해야 되는 자리는 이 자리가 정해진 거고, 이 밑에 자리까지 25,700원까지는 남아있긴 하지만 굳이 여기 이렇게 밑에 밑꼬리를 만들었는데 굳이 이 밑에까지 내려간다면 그냥 버리시는 게 나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당장은 버리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안전하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약하다라는 거죠. 굳이 여기까지 밀리면 올라올 때 여기나 여기 쳐맞고 밀린다라는 내용이에요. 35,000원을 못 넘어간다라는 개념이 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 자리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고, 어떻게 보면 요 자리에서 이렇게 추세를 만든 거예요. 오늘의 개념으로 요렇게 추세 만들었고, 길게 보면 요런 추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일단 홀딩을 해봐도 나쁘지 않은 그림인 거고, 지금으로서는 요 자리죠. 이제 몸통을 계속 위아래로 몸통을 만들었던 요 자리 32,800원에서 33,000원 부분을
몸통으로 강하게 분봉상에 강하게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차례 확인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한 차례 확인하러 간다. 1차적인 건 36,000원, 그리고 다시 37,000원, 37,000원 넘으면 37,400원은 뚫고 올라간다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그림이고, 그림으로 보면 잠깐만요. 30분 봉으로 좀 볼게요. 얘도 시간에서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나요? 얘가 갔나? 다른 애가 갔나 모르겠네. SPS에도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내일 2% 올랐네요. 2%. 두산 퓨얼세 1우가 좀 많이 상승이 됐구나. 2% 32,750원 32,750원 요 자리네요. 그쵸? 요 자리에서 갭이 뜨면 내일 좀 애매한 자리죠. 근데 내일 시가가 차라리 33,000원 위에서 뜨면 괜찮아요. 33,000원 위에서 뜨면 다시 한 차례 확인한다. 어디까지? 35,500원 부근에서 이게 35,500원에서 36,000원까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자리를 맞고 떨어지면 맞고 혹여나 떨어졌을 때는 어디? 최소한 요 자리에선 지켜줘야 된다. 그 자리가 어디냐? 최소한 요 자리 32,000원 최소한 32,000원 부근에서는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전고점 37,000원 37,400원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인 거고요. 나중에 혹은 내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라도 이 37,4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넘어서서 37,5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못해도 4만원은 한번 찍을 거고 4만원 위로 올라타면 제가 봤을 땐 44,500원에서 45,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나와요. 확률이거든요. 거기서 오버슈팅 나오면 47,000원 부근까지 딱 47,000원까지 간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45,000원을 넘어서면 일단 정리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더 가더라도 그 뒷부분은 넘겨주세요. 말 그대로 새들도 우리가 먹고 나서 부스러기를 남겨놓잖아요. 왜? 새들도 와서 이 부스러기를 먹으라고, 찍고 가라고, 먹으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45,000원 넘으면 거기서부터 무조건 정리 개념이에요.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 37,500원을 넘어서야 되는 그림인 거고 37,500원을 넘어서면 1차 4만원 4만원 넘어서면 44,000원에서 45,000원 확인하러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오버슈팅 나오면 47,000원까지 혹은 5만원까지도 그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바닥이 5,000원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5,000원 부근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올라요. 그러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식이 미친 척하고 상승을 쭉 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젊을 때 온 힘을 다 하고 불나방 같은 거죠. 온 힘을 다 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관절이든 뭐든 다 고장 나가지고 너무 개고생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 막 각기춤 추고 막 헤드뱅 치고 막 춤 많이 춘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관절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많이 썼으니까 기름칠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이제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종목에서 종목이 대부분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0배예요 5,000원에서 10배는 5만원입니다. 그죠? 대부분의 종목들
에이프로젠 KIC도 예전에 10배. 그리고 상폐된 신라젠도 10배에서 한 15배인가 갔나 걔는? 신라젠도 한 10배. 인스코비 10배. 필룩스 10배.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죠? 대부분 10배예요. 10배까지 가면 엄청난 피로감을 느껴서 더 이상 상승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단기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5,000원에서부터 안 따지고 4,000원에서부터 따진다면 10배가 4만원이거든요. 그죠? 4만원 위로 넘어서서 저는 한 44,000원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만원 넘어서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무턱대고 가는 종목은 절대로 없다. 그죠? 대신 이 지금의 자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리니까 이 안에서 한번 튀어 오를 때 이 고점을 강하게 넘어서는 거래량 들어오면서 강하게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4만원 보고 4만원 넘어서면 44,000원 혹은 45,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 대신 4만원 넘어서면 서면서부터는 물량을 어느 정도 털고 이 정도는 내가 조금 손해봐도 되겠다 싶은 물량만 44,000원까지 끌고 가보는 거예요. 100% 몰빵으로 한 주도 안 팔고 거기까지 끌고 가다가 잠깐의 흔들림이 나와서 한 5, 6% 떨어지면 수익률이 갑자기 훅 빠지니까 복리로 빠지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빠지고 나면 못 팔아요. 왜 못 파냐? 내가 기존에 봤던 자리가 여기거든. 이때 팔았으면 1,000만원 수익인데 여기서 1,000만원 날려먹으면 이 1,000만원이 수익 실현도 안 했는데 아까워요. 내 돈도 아닌데. 그러니까 길 가다가 10,000원을 주웠다가 내가 5,000원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5,000원이 그래도 나한테는 이익인데 5,000원을 잃어버렸다 생각해요. 우리들은. 그게 사람의 심리고 생각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먹더라도 올라가면서 물량을 조금씩이라도 털어가면서 하는 게 부담이 적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솔루션님. 솔루션님한테 항상 드리는 말이에요. 1,200만원 까먹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퓨얼세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명문제약 볼게요. 자, 명문제약이란 종목이고요. 사실 기존에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걸로 명문제약, 그 다음에 조화제약, 그 다음에 고려제약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처음에 조화가 대장, 그 다음에 명문이, 그 다음에 고려 갔다가 명문이는 또 다른 쪽에도 포함이 돼서 두 번째 시세를 한 번 더 냈던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보이지만 봉이 3번 정도가 나오고 죽었어요. 그죠? 봉이 3번 정도 나오고 그대로 주가가 밀려서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 차트가 깨진 거거든요. 그죠? 차트가 아예 깨져서 내려갔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사실 보면 얘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억지로 그냥 다 밀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팔고 나갔어요. 얘는 좀 길게 봐볼까요? (18년 9월부터) 한번 봐봅시다. 그래도 개인 물량만 잔뜩 있거든요. 19년 별 차이가 없네요. 요때부터 볼까요? 18년 2월 아까 그럼 별 차이 없겠는데? 17년부터 17년부터 보면 외국인 물량이 조금 남아있네요. 그죠? 나머지 다 개인 물량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굳이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꼭 외국인이 들어오고 개관이 들어와야 꾸준한 상승은 이뤄가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이 들어와도 상한가만 못 갈 뿐이지 주가는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일단 월봉으로 보면 그래도 이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주가가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횡보를 하다가 그 뒤로 우상향을 하거든요. 이 우상향 추세가 현재 깨지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1차적인 모양을 만들었다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모양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디? 이 고점을 만들었던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고, 1차적으로 여기 고점을 한번 넘었다라는 건 그래도 뭐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 자체도 여기서 못 넘고 눌렸다면 아 이건 죽었구나, 다시 한 차례 어디 요런 자리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겠구나. 왜? 차트가 이랬었으니까. 근데 지금의 그림은 굳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위에서 자리에서만 요런 자리죠. 지금이 어느 정도 딱 지지라인의 자리예요. 이게 분할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기존에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올라오면서 저항받았던 자리, 그죠? 여 자리, 그리고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위에서 저항받았던 자리가 여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 살짝 깨졌다라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자리가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5,100원대. 그죠? 지금 주가 5,260원. 한 160원 정도. 160원이면 주가로 따지면 2% 정도가 하락을 더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그 자리는 지켜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판단을 하고 있는 기준인 거고, 주봉을 보더라도 이 음봉이 강하게 터진 자리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고 나서 계속 위로, 이 자리 위부터 어떻게 보면 매물을 계속 확인하든지 아니면 여 윗자리에서 물량을 털고 나갔는지 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그냥 주구장창 빠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월봉의 중요 자리가 5,100원 정도 되는 거고, 뭐 5,000원까지 열어둘 수는 있겠죠.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럼 또 11,000포인트 가겠네, 나스닥은. 지금 1,700포인트면. 자, 어찌됐든 그거는 뭐 우리랑 상관없는 나라고. 자, 지금의 그림으로는 주가가 깨졌어요. 그죠? 주가가 깨졌어요. 주가가 깨졌는데 제가 항상 이 주식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서도 하나가 나와요. 어떤 그림? 뭐?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이평선이 꺾어서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슈팅이 나오더라도 이 슈팅이 뭐한다? 강하지 않다. 결국에는 다시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모양이에요.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고 올리는 게 뭐다? 진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때는 다시 한 차례 요 자리 9,500원 9,300원에서 최소 9,300원에서 9,500원 아니면 만원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냥 파동으로만 보더라도 여기 1파가 나왔고 뭐 2파 나왔다고 예를 들고 여기가 3파라고 치고 4파 치고 5파가 나왔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1파고 2파가 나오고 이게 이제 3파가 나온 거예요. 3파에 1파, 2파, 3파? 좀 애매하네요.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이제 한 3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4파에 조정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나서 이제 한 번 더 5파가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봉이 3개인데 간격으로 보면 크게 보면 봉이 이렇게 2개거든요. 그죠? 봉이 2개예요. 그러면 아직 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고 저는 확인하고 싶은 그림인 거고, 예전에 이런 그림이 있었죠. 그때는 저기 코로나라는 영향이 있긴 있었지만 모양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예전에 DPC 요런 그림이 나왔죠. 뭐 5일선 타고 꾸준하게 떨어져 나가는 그림. 키스트 뭐 얘네들은 재료가 있었죠. 근데 5일선 타고 쭈루루루루루 초록뱀 5일선 타고 쭈루루루루 손오공
5일선 타고 쭈루루루루 지금의 명문제약. 얘는 조금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추세를 만들어 놓고 이 추세대를 넘기지 않으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세가 하락됐죠. 그럼 지금의 자리로는 내가 만약에 어디까지 빠질지를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 이후로 올라왔을 때 물타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즉 그 자리가 어디냐? 아까 추세 때 중간값 5,6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한 차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윗꼬리 단 건 조금 별로예요. 차라리 여기서 방향을 이 위로 올려다 놓고 몸 지지를 했다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럼 1차적으로 고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 6,350원에서 6,5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서 고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7,000원 그리고 7,300원 그리고 7,600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넉넉 잡아서 올라서면 단기적으로 바로 올라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8,000원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 시간은 걸릴 거다. 왜? 구름대를 뚫고 내려와서 지금 밑으로 안 쳤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서 버텨주면서 이 구름대를 다시 여기서 뚫고 올라서야 돼요. 그러려면 이번 달이란 시간 동안은 뭐 해야 된다? 지금 당장으로는 이 안에서 5,000원까지 일단 기준 잡고 박스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죠? 요런 그림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지금의 자리는. 뭐가 어찌됐든 처음에 거래가 좀 빵 터졌던 여기 이 양봉 자리는 아직 깨지 않았다라는, 여기에 밑꼬리까지 생각하면 이게 5,1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5,100원까지 열어두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혹시나 하고 조금 더 나는 고민 신중한 성격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5,6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 보고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완전히 죽은 주식은 아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이 KM이나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예전에 1차적인 파동을 보면 얘도 그랬죠.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이평선이 이렇게 건너갔을 때, 그리고 나서 주가가 그냥 바닥까지 내려앉혔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결국은 이 바닥을 깨고 내려앉혔는데 이게 올라왔어요. 다시. 이때는 뭐 이슈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코로나가 한참 성행했던 시기였으니까. 그죠? 근데 KM하고 모나리자랑 다른 점은 어디? 요 자리인 거죠, 요 자리. KM은 고점 못 넘기고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넘겼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래서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가는 거고, 얘는 고점이 낮아지니까 그냥 떨어져 내려앉는 거예요. 똑같은 마스크 주고 저런 기능인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는 넘겼잖아요, 여기서. 그죠? 요렇게 그림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뭐든지 똑같은 테마에서도 뭔가 실적인 게 처음에는 다 같이 움직이지만 후발로 가면 갈수록 실적을 찾거나 정확한 이슈, 팩트를 본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식도 어거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자리예요. 얘랑 비슷한 이제 조화제약도 한번 볼까요? 조화제약은 명문제약보다 훨씬 낫죠. 아직 차트는 이 위에서 버텨주고 있잖아요. 얘는 4,500원, 많이 빠지면 4,300원 정도 올 거고, 거기서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거다. 어디까지? 얘도 6,000원대까지는 한번 확인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고려제약이라는 종목도 뭐 비슷하게 다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 차트가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세 종목이 다 전혀 다를 거 없이. 그죠? 누군가 일부러 누르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서 얘는 이제 슬금슬금 자리 잡아가요. 고려제약이 먼저 선방을 좀 하고 있어요.
등치가 좀 그래도 단가가 있는 종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는 이 구름대 밑으로 아직 하단까지 내려가지도 않았죠. 명문제약만 또 유일하게 뺐고, 대신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튀어 오를 때 빠르다라는 거죠. 예전에 조화제약이 먼저 막 가고 조화제약이 20% 30% 갔을 때 명문제약이 밑에서 갑자기 7에서 12% 13% 그냥 1분 만에 치고 올리는 종목이 그런 종목이거든요. 가볍다라는 거. 그죠? 이 고려제약도 기존에 상승 만들어 놓고 눌렸던 이 위에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건 지금 당장은 못 가더라도 차후에 뭔가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명문제약하고 동일하게 고려제약도 상승 우상향이라는 거. 그쵸? 회사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 아까 봤던 조화제약이 제일 회사가 별론가 보네요. 그죠? 얘는 우상향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안에서 버티고는 있네요. 결국에는 얘는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아직도 박스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 그죠? 이게 세 차트 다 비슷하면서 다르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개념이에요. 명문만 조금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명문은 조금 더 빠진 이유가 이슈가 이게 테마가 두 개가 붙어서 그래. 두 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게 어중이 떠중이가 뭘로 갈 거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미코라는 종목도 그렇죠. 기존에 수소차로 대장질 하다가 코로나 진단키트로 붙어버리니까 지금은 진단키트로 따라가죠. 시젠 따라간다라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JNK 히터 뭐 그런 거 수소차 막 오를 때 진단키트가 빠지더라도 미코는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왜? 수소차의 영향도 받으니까. 대신 수소차가 막 15% 20% 날아갈 때 미코는 많이 가야 5% 간다라는 거지. 왜? 수소차의 영향으로 지금은 갈 테마가 아니라는 거야. 진단키트로 가는 거지 지금은요. 그렇게 테마가 그때그때 변경되는데 명문제약은 현재 그 예전에 그 무슨 구충제 같은 치료제 붙어먹고 또 하나 뭐에 또 붙었죠. 뭐야 또 그것도 아무튼 무슨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신일제약이 대장인 것 같고 그 밑에 뭐 기타 등등등등 저 밑에 명문제약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뭔가 한 차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덱사메타손 이름이 너무 다들 어려워요. 아미코젠 니님이 잠깐 봐달라. 아미코젠만 잠깐 볼게요. 저희는 아미코젠 오늘 샀어요. 지금 샀죠. 제가 여기서 매수 자리를 드렸어요. 굳이 얘가 이렇게 죽을 자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아미코젠이란 종목을 얘하고 휴온스 그 다음에 뭐뭐 드렸었죠? 제가 중장기로 좀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미코젠 그 다음에 휴온스 그리고 동구바이오 제약이었고 카페24 드렸었고 그리고 서진 시스템 드렸었고 다 30% 이상씩 급등을 했거든요. 얘도 요 자리에서 제가 드렸었거든요.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얘는 내가 봤을 때 좀 뭔가 수상하다. 이 새끼 이거 세력주 같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가는 거라기보다는 위아래로 변동폭을 주면서 가요. 이 변동폭이 조금 더 커진 거예요. 지금 얘는. 그죠? 요런 추세에서 이 윗자리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를 지금 추세를 타고 가니까 혹여나 이 자리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자리까지 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요렇게 빠질 확률은 좀 드물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빠지더라도 다시 한 차례 이건 급반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개념이에요. 구름대가 위로 올라가는데 이 구름대를 여기서 한번 살포시 확인하는 척 했다가 그 뒤로 확인 안 했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밀리더라도 요런 자리 위에서 32,000원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얘는. 굳이 이렇게 빠질 이슈가 없었잖아요. 오늘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악재가 터진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희 회원님들한테 신규 매수를 드렸어요. 드렸어요.
가벼운 종목이에요. 얘도 가벼운 종목이니까 와장창창창 막 미친듯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주봉이나 월봉 보면 어떻게 고점을 찍고 그래 밀렸구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찍고 밀렸구나. 그럴 거면 찍고 밀릴 거였으면 이 자리에서 밀렸어야죠. 7월 7일 날. 이때가 고점 자리인데. 그죠? 이 자리에서 쭉 맞고 후루룩 밀려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틀 있다가 쳐밀렸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좀 애매해요. 오늘 바이오들의 수급이 좀 안 들어왔죠. 기타 등등의 종목들만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코스닥에서. 그죠? 뭐 누딜 쪽 혹은 로봇 쪽 그다음 풍력 뭐 우선주 뭐 그런 애들만 갔다면 오늘 바이오가 쉬는 날이었어요. 바이오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이지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찌 됐든 구름대를 안으로 기어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로는 이제 요 자리죠. 구름대 하단이 31,000원인 거고 이 다음 주 구름대 하단은 32,300원이에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뭐가 어찌됐든 시간이 걸리든 이 안에서만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요 자리는 한번 찍는다. 요 자리가 얼마야? 4만원 정도 되나요? 38,500원은 최소한 한번 찍는다라는 개념이에요. 38,500원. 그리고 나서 밀리더라도 어찌됐든 이 구름대로 들어왔으니까 이 구름대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든 아니면 위로 다시 뚫고 올라서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리고 차트의 각도상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이건 뚫고 올라섰다가 밀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못해도 여기 그래 맞고 밀렸다가 다시 한 채를 올려서 요 자리 확인하고 다시 눌렀다가 그 다음이 요 자리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거 있죠. 고점 만들고 눌렀다가 다시 고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한번 뚫고 눌렀다 올라서든 아니면 올라갔다 눌렀다 내려왔다 다시 한 차례 눌렀다가 근데 여기서 저점은 높이고 그 다음에 올렸다가 누르고 넘어간다고. 그죠? 요런 차트 많이 나온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패턴이라고 이런 게 하나에. 그죠? 요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어요. 시간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요 자리까지 보는 거죠. 그죠? 사실 이런 자리까지 보고 얘는 좀 수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그림이 나오려면 얘는 한번 밀고 나서 이제서야 이 이평이 위로 까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요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내렸다가 올라오면서 이 고점을 못 넘기더라도 한번 기술적 반등하고 눌린 다음에 자리 잡으면서 밑으로 깔고 올라오고 하면서 트위스트 꼬고 정배를 만든 다음에 그때 슈팅으로 정고점 이상 역사적 신고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의 그림으로서 여기서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간다라는 확률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차트가 아직은 역별이니까.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정배열로 치고 올라오던 장기 이평이 꺾어서 내려오면서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은 거진 없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은 눌러서 올라온 게 내려앉혀갖고 트위스트 끄고 이게 다시 한번 꺾이는 척 하면서 자리 만들어 놔서 그 다음에 올라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눌렀으니까 다시 올라오면서 이 36,000원대든 여길 쳐맞고 이 작은 봉 안에서 헤드앤숄더를 만들든 아니면 올라오면서 요 자리 39,000원 정도까지 하긴 하고 다시 한번 밀려서 뭐 할 수 있다? 박스권 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굳이 지금의 자리에서 걱정할 그림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 ST큐브라는 종목 볼까요? 얘도 이렇게 주가를 쳐 올려놓는 척 하다가 여기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지금 고점 올려놓고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추세 위에 추세를 못 올라가는 척 만들어 놓고 요날의 흐름을 보세요. 이거는 뭐 정말 회사에 악재가 있는 그림이죠. 다른 바이오랑 다르게. 그죠? 이틀, 4일, 6일, 7일 7거래일이 음봉이 나왔어요.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5%, 6%
막 5%, 4%, 최소 3에서 6%짜리가 7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5, 7에 35, 최소 40%예요, 여기만. 요 자리에서 물린 사람들은 최소 40%라고요. 맞나? 30%네, 30%. 그죠? 최소 30%예요. 30에서 35%. 물타기를 한 번도 안 했다며, 여기서 물린 사람은. 그죠? 그래 놓고서 미친듯이 쳐 밀어놓고, 거래량 없이 밀어놓고, 결국에는 뭐 한다? 요 자리에서 그대로 지켜주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없는 자리였던 거예요. 없는 자리. 시도를 그냥 안 했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린 사람들이야 맘 아픈 일이지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횡보한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살살살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얘는. 굳이 여기서 이 구름대 옆으로 가지 말고 이제 여기서 구름대 타고 살살살살살살 위로 올라가는 그림만 나타나주면 얘는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최소 13,000원까지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오늘 그릴 거냐, 다시 이렇게 그냥 올라올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처음 밀릴 거냐의 관점인데, 굳이 이런 자리에서 그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미코젠도 그런 그림이라고 보셔도 저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처음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라는 거. 비슷한 차트? YBM넷이 옛날에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요런 그림 뭐 이런 거죠. 근데 얘는 뭐 테마가 다시 불어가지고 요지랄 해갖고 다시 이렇게 올려놓은 그림이긴 한데, 요런 그림처럼 막 요런 그림이긴 한데 결국엔 다시 올라오잖아. 얘는 이슈가 있으니까 추세를 타면서 어떻게 보면 KM 차트랑도 비슷하죠. 그렇긴 한데 이 오늘 개간이 진짜 많이 팔았어요. 개간이 많이 팔았고, 특히나 투신은 되게 공격적으로 사고 판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투신이 오늘 좀 공격적으로 팔았어요. 투신도 그렇고, 투신이 좀 많이 팔았죠. 사모펀드 새끼들도 약간 공격적이긴 한데 얘네들이 좀 많이 팔아서 주가가 미친듯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팬만큼 또 쳐사 모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자리 그렇게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도 한 차례 못해도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온다. 못해도 36,000원까지는 한번 나온다. 저희는 뭐 그런 자리 보고 들어간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은 내일장 금요일장이니까 좀 불금이 되셨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수익들 많이들 내시고,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 제 분석이 그래도 마음에 들고 얘한테는 좀 배울 게 많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럼 뭐 힘이 되는 댓글도 감사드리고요. 혹여나 주식하면서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저 리딩 공부방으로 연락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3개월 기준으로 따지고 있고요. 뭐 달달이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3개월이 조금 더 할인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디에 비교해봐도 수익률은 훨씬 더 잘 나온다라는 거, 대신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거.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책임비예요. 책임비. 아무 거 없이 그냥 진행을 하면 공부에는 열성을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책임비로 제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부담을 느끼고 이 리딩을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시면서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저는 시스템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어찌 됐든 내일장 대응 잘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